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았지만 환경적으로 또 형편적으로 오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는 결국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인생의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치열한 삶을 살며 자신을 단련시킨 야구선수 장훈입니다. 장훈은 일본 프로야구에서 23시즌을 뛰는 동안 2752경기에 출장해 3085개의 안타와 504개의 홈런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이 기록은 어느 누구도 기록하지 못한 유일한 기록이에요.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프로야구계에서 최고의 야구선수가 된 장훈. 그는 레전드 선수만 들어갈 수 있는 일본 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일본 야구계의 전설입니다. 차별이 극심했던 60년대를 거쳐온 그가 귀화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해방 전후 제1교포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극에 달했던 1940년대에 장훈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만큼 가난했고 제1교포라는 이유로 일본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가 4살 무렵 추운 어느 날 태평양 전쟁 당시 아이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밭에서 캔 고구마를 구워 먹는 것이 최고의 먹거리였는데요. 익어가는 고구마에 정신이 팔린 어린 장훈은 차가 다가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다가오는 차에 떠밀려 오른손을 불더미 속에 짚어버렸습니다. 넷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의 3분의 2가 녹아 없어진 데다 서로 엉겨붙어 손바닥 살점도 일부가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죠. 나머지 손가락들도 완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굽어서 쥐어지지도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손으로 어떻게 야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가난 때문에 선택한 야구 인생입니다. 너무나 배고팠던 시절 프로야구 선수들은 배불리 먹는 것을 보며 오로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그날부터 장훈의 꿈은 오직 하나, 야구를 잘해서 가족들과 배부르게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곱창을 구워 팔았고 형은 택시 운전, 그리고 장훈은 프로야구 선수가 되길 꿈꿨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아픔을 겪었던 어린 소년. 교내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장훈은 억울하게 주동자로 몰리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끝내 고등학교 입학 때 문제가 되었는데요.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학교 측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란 이유로 받아야 했던 차별. 자포자기한 채로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장훈을 잡아준 것은 형이었습니다. 그를 오사카로 보내자고 어머니를 설득했고 자신의 월급의 반을 보내주며 장훈의 오사카 생활을 도와준 형. 장훈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형을 생각하며 일본 최고의 선수를 꿈꿨습니다. 프로야구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 도에이 구단의 입단 제의를 받았는데 입단 조건이 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귀화하지 않고 경기를 뛴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제1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극심했습니다. 장훈은 결국 야구를 하기 위해서 귀화하기로 결심합니다.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과 민족애가 남달랐던 어머님은 한국인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귀화에 반대하던 어머니. 귀화하려면 야구를 그만두고 히로시마로 돌아오라고 장훈을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호통을 치시는 어머니는 처음이었습니다.
장훈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야구를 그만두겠노라고 구단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구단 대표는 일본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은 외국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약 개정을 이끌어냅니다. 귀화를 거절한 장훈의 사연이 일본 전역에 알려졌고 그가 출전하자 관중의 야유와 욕설이 경기장을 뒤덮었습니다. 혼란 속에 시합은 중지되고 장훈은 벤치로 돌아갔는데 한참 시간이 흐른 뒤 경기장에 다시 들어선 그는 관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는 한국인이다. 적막한 분위기 속에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장훈은 투수가 던진 공을 힘껏 받아쳤고 그 공은 장외 홈런이 됐습니다. 이날 이후로 장훈이 타석에 들어서도 사람들은 더 이상 야유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잡이였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왼손잡이 투수가 됐습니다. 시즌이 끝나면 스윙 연습을 하루에 300개, 500개, 1000개로 늘려갔는데 수시로 손에 피부가 갈라져 붕대를 감고 휘둘렀지만 20-30분 하다 보면 피가 배어나와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럴 땐 붕대 위에 자전거 바퀴에 고무를 손에 감고 휘둘렀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붕대를 풀 때에는 붕대에 피가 말라 엉겨붙어 있어 물로 적셔가며 풀어야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신을 단련해서 자신의 약점과 장애를 극복한 장훈. 택시 운전하며 장훈의 뒷바라지를 했던 형.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한국인임을 깨우쳐준 어머니. 가족이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의 신화를 쓰며 영웅이 된 장훈. 너무나도 치열했던 그의 야구 인생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있고 오늘의 현실은 어제의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그러니 멈추지 말고 달리라고 말입니다. 모래산으로 이루어진 사막은 바람의 흐름에 따라 지형이 바뀝니다. 아침에 있었던 높은 언덕이 오후에는 없어지고 다른 곳에 높은 언덕이 생기죠. 그래서 사막에서는 지형을 알려주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예기치 못한 역경과 고난으로 수시로 바뀌죠. 수시로 바뀌는 인생길. 마인드가 방향이 되어 인생을 비춰줄 때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